안녕하세요. 행정멘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어떤 공무원인지를 모른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은 대통령이 1급 공무원 아니냐는 말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약 10년 전에 비해 지금의 공무원 인기는 조금 사그러들었다곤 하지만 공무원이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작정 나는 공무원이 되어서 잘릴 걱정 없이 정년까지 다니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제가 공시생일 때도 그랬지만 특히 공무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단 말이죠. 물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유튜브처럼 뭐 이렇게 정보를 알 수 있는 통로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공무원이 된다면 해당 조직에 몸을 담게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지식은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공무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기관에 따른 구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력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죠. 이 내용은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삼권이라는 게 뭡니까? 자, 함께 따라해볼까요? 자,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죠. 각각의 권력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는 시스템, 삼국지를 좋아하신다면 어떻게 균형이 맞춰지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알기 쉬운 기관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입법부 공무원은 국회 공무원이고 사법부 공무원은 이제 법원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모든 중앙부처와 함께 사실 이제 지자체 소속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두 가지를 왜 이렇게 나눠 놓았느냐? 일단 중앙선관위랑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서 독립기관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공채가 따로 없었고 전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른 부처 이제 공무원이 임용이 되는 뭐 그런 구조인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연구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물론 행정직도 필요는 하겠죠. 이런 연구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연구직 공무원인 경우가 많겠죠. 물론 계약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곳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1순위, 2순위 정도는 정해놔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공시생 때는 어디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게 정작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각각 공무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공무원입니다. 자, 입법부 소속 공무원은 한 4,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를 최근 거를 안 봤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인원이 적다 보니 좀 유니크한 느낌이 있고 조금 난이도가 있다 정도로 알려져 왔는데, 물론 제가 최근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니까 혹시 최근에 뭔가 달라졌다면 그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드는 곳에서 행정직을 한다,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간 소수파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국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용권자가 누구냐?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상식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회 공무원이 임용이 되면 국회 사무처라든지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국회 예산정책처라든지 뭐 국회를 가보시면 그 이제 나와 있는 조직도 어딘가에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제 조직은 성격이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차피 공무원은 뺑뺑이기 때문에 뭐 돌아가면서 이제 근무를 하실 가능성이 높겠죠. 사서직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한 직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기관 한 곳에서 이제 부서만 좀 옮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전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회 공무원. 저도 이제 국회 공무원 시험을 이제 몇 번 봤습니다. 좀 특이하게 8급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국회 공무원 8급 시험이 있고 국가공무원 7급 시험이 있고 국가공무원 9급 시험이 있죠. 일단은 뭐 시험 난이도는 7급보다 낮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어디 있죠?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지만 여의도에 있죠. 그래서 여의도, 서울에 근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 분들도 많고 수도권이 많으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자기 고향이 좋다, 난 지방에 살지만 고향이 좋다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하여 여의도 국회에서 근무한다, 조금 뽀대가 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거를 적은 게 이제 사실 한 5년 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국회가 행정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종에 분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요 조직 중에 일부를 떼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보 발령에 따라 세종에서 근무하는 것도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실제로 이미 세종에 많은 중앙부처들이 있지만 뭐 서울에서 살던 분들 다 지금 적응했죠. 세종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 살고 싶지 않으면 오가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리고 국회 공무원의 장점 중에 하나로 뽑을 수 있는 게 이 국정감사 부분입니다. 제가 뭐 국회 공무원이 되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공무원은 감사라는 이제 업무가 있습니다. 즉 내가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부서에 있으면. 다만
대부분은 감사를 받는 입장이고요. 감사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잘못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좋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감사를 준비해야 되고 좀 이제 높은 위치에 있으면 실제로 이제 국회의 질문을 대비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국회는 이제 국정감사는 없습니다. 국회도 뭐 자체 감사는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냥 행정부 공무원이 받는 그 스트레스랑은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 힘들어요. 힘든 건 맞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시험 관련 내용은 제가 이제 최신 내용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사법부를 보겠습니다. 자, 사법부는 이제 법원이죠. 법원 같은 경우에는 약 17,000명. 물론 지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옛날 통계로 본 거라서. 어쨌든 국회 공무원보다는 좀 많습니다. 이제 법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 있죠. 전국에 법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회 공무원보다는 많을 것이고 이제 법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어렵다. 국회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권력기관이 다르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법부는 특히나 다릅니다. 자, 임용권자는 이제 대법원장이죠. 현재 대법원장 누구죠? 네, 아실 겁니다. 법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무사 시험이 일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곳은 어디냐? 각종 법원, 그리고 등기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소는 아마 등기직, 이제 법원직은 뭐 법원 행정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는 7급 시험이 없고 그냥 9급 시험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급수만 보고, 약간 얕잡아 볼 수도 있는데, 법원 공무원 시험은 진짜 법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9급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과목 종류가 행정공무원 9급하고는 다릅니다. 더 많고 더 어렵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법원 사무직과 등기 사무직 이렇게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직렬에 따라서 당연히 시험을 보는 과목이 다르니까요. 그것도 고려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법원 공무원 장점은 뭘까요? 뭐 인터넷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민원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근무해 보신 분들의 이제 뭐 경험담을 보면 이거는 거의 맞는 말 같고요. 다만 그 때문에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은 조금 불친절한 기관으로 인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공부가 적성이다. 로스쿨이나 이런 것도 생각은 하지만 조금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변호사나 이런 영업직 그런 건 좀 어렵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월급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법원 공무원을 선택하는 것이 꽤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험이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뭐 공무원들처럼 뭐 국어, 한국사, 영어는 기본으로 보고 이제 헌법도 공부해야 되죠. 헌법은 우리가 7급이 아니면 공부를 안 하는데 헌법이 있고 뭐 민법도 있어요. 민사 소송법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법원직이냐 등기직이냐에 따라서 갈리긴 하지만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상법, 등기법 이렇게 법을 공부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법원 공무원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들 일은 대부분 이제 사무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령을 파악해서 뭐 행정이라면 이제 행정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 법원도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직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 처리에 관련된 행정 일을 하겠죠. 물론 단순히 그렇게만 말은 할 수 없고 다양한 부가적인 업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 공무원을 살펴볼 건데 행정부 공무원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임용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설명 위주라 좀 재미가 없으실 수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 하는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부 공무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일단 먼저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을 하자면 이제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분을 하는데 또 지방직 공무원은 또 이제 일반 행정과 이제 교육 행정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국가직 공무원하고 지방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에 임용되면 국가직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이 되면 지방직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직과 지방직은 이제 근무하는 곳이라든지 그 근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예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좀 물론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개로 인지하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요 교육행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자체장 중에 이제 교육자치단체장이 있죠. 교육감이라고. 이 교육감이 임용권자인 이제 지방직 공무원을 이제 교육행정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교육행정이라는 게 이제 직렬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교육부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방교육행정이다라고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이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국가사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법에 국가가 할 일과 이제 지자체가 할 일을 나눠놨습니다. 뭐 좀 이거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서에서 배우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국가 공무원은 약 66만 명입니다. 지금은 뭐 한 70만 명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통계라는 게 내용을 모르면 헷갈릴 수 있는 게 행정부 소속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실 100만 명이 넘은 지는 좀 됐거든요. 이게 왜 100만 명이냐? 지방직까지 포함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국가직은 60에서 70만 명 정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국가공무원은 전국적인 발령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근무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살던 곳과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으로 다가오긴 하는데,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국가공무원은 대통령과 이제 장관에 의해서 임용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임용장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5급부터는 대통령이고요. 이제 6급 이하는 이제 장관에 의해서 이제 임용장이 나온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그 발령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뭐 결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조직법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행정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라는 게 말 그대로 행정부죠. 자, 우리나라 행정은 국가와 지방의 이원화가 기본입니다. 아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가적으로 크게 이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지방자치에서 이제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돈 문제가 있어요.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뭐 복지정책, 이런 거를 이제 지자체 세금만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국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이 나눠진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66만 명 중에 대략 이제 한 반이 되는 30만 명 정도가 이제 교육 공무원이거든요. 자, 이게 국가직 공무원을 또 이제 살펴보면 이제 나중에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정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선생님이나 경찰, 소방, 검사, 쉽게 말해서 급수가 없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국에 학교가 있고 학교에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공무원이 절반이에요.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국 단위 발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땡땡땡 부의 소속 기관 중에 전국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특별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방노동청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국으로 이제 발령이 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전국으로 있는 기관이 대부분 9급을 뽑습니다. 자, 이 얘기가 요겁니다. 이제 급수에 따라 갈 수 있는 뭐 그런 곳이 다르기 때문에 뽑는 직렬이 다르다, 이 얘기고요. 자, 이어서 행정부지만 지방공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행을 먼저 보겠는데요. 자, 여기에 일선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업무를 얘기하는 거고, 요 일행이라는 건 일반 행정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줄임말이 약간의 오해를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전체적으로 한 34만, 뭐 지금은 조금 더 늘었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지방자치 사무를 집행하는데 공헌을 하시는 공무원 분들입니다. 아까 국가공무원과 비교해보면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구죠? 뭐 광역시장, 특별시장, 뭐 군수, 이런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과 기초로 나뉜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시까지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이제 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볼 때 그 기초자치단체별로 아마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시험을 볼 때 아마 여기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게 아까 전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나눠져 있듯이 광역자치단체 사무와 기초자치단체 사무도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통 분들은 이제 뭐 도청이나 뭐 군청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자, 이제 도청에서 일할 수 있는 뭐 사람들, 군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공무원이 좀 다르다. 뭐 그거는 관심이 있으면 금방 알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로 이제 발령이 나죠? 가장 알기 쉬운 곳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옛날 동사무소. 근데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사무소.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도 있고 구청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공무원 조직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가지가 쳐지는 거기 때문에, 뭐 시청이 있고 이제 구청이 있고 구청 동사무소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보통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청이 있고 구청이 있으면 시청에서 뭐 시의 모든 일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자치단체, 즉 구청의 업무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좀 업무가 다릅니다. 다만 이제 통합하고 약간 총괄하는 거는 뭐 그런 건 있죠. 지방 공무원을 선택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좋은 장점으로 이제 뽑히는 게 고향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뭐 서울 분들이라면 뭐 고향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지방 사람들은 이제 일할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방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직 공무원이 되면 뭐 내가 익숙한 동네,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뭐 또 새로 올라가서 뭐 집, 뭐 이제 월세 이런 걸 줄일 수가 있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지방직도 뭐 시험은 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고향을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선행정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국가적인 이제 일을, 국가적인 이제 정책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이 정해지면
이거를 실제로 집행하는 거는 지방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선 행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주민들, 수요가 되는 이제 국민들과 바로 맞닿아 있는 행정을 집행한다. 그것이 맞는 사람이 있고,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막 짜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적성에 맞게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도시냐 아니면 시골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 자, 이거는 뭐 시골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나름 시골은 또 여유가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선택과 적성에 따른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행직 중에 이제 지방 공무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 중에 이제 교육행정직이 있다는 건데, 교육자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고요. 대략 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이제 학교랑 교육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임용권자가 교육감입니다.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인지도가 다른 자치단체장에 비해서 낮긴 한데, 그래서 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교육감, 중앙행정기관으로 치면 장관에 해당하는 이제 교육장,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사권이 발동이 되는 분들인데요. 자, 일단 먼저 헷갈릴 것 같으니까 국가직 교육행정도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채용을 할 때 7급짜리만 있어서 만약에 국가직으로 이제 교육행정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직렬에 속했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 자릿수만 뽑으니까 경쟁률이 이제 어마어마하죠. 7급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7급 TO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청 이런 이제 전국에 있는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요 분들은 이제 7급으로 채용이 되면 교육부 소속으로 이제 발령이 나죠. 뭐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다른 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도 소속 기관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분들하고는 조금 이제 지방교육행정직이 다르다.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지방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분들도 해당 이제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 교육청, 뭐 교육지원청,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그 유치원까지 모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곳은 이제 행정실입니다. 이게 이름이 행정실이 아닌 곳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서무실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른 적이 있지만, 학교에 이제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대부분 몰라요. 저도 어릴 때 그 뭐 돈 내러 갔을 때 한번 기억이 나는데, 그럴 때 빼고는 이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이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 업무가 뭐냐? 이제 기본적으로는 회계 업무라는 점이 이제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결국은 계약, 뭐 지출, 뭐 세입 이런 식으로 업무가 나눠지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또 그와 관련된 행정 일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불만이 좀 있으신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게 없으면 사실 이제 강사랑 차이가 없거든요. 게다가 공무원이라는 그러한 어떤 신분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가르치기만 할 거면. 어쨌든 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사업을 할 때 이제 돈이 나가는 걸 행정실에서 총괄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행정직이 뭐 하는지 처음에 모르고 들어가면 조금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 약간의 이제 격리의 일과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기타 업무가 많습니다. 예, 많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적성에 맞으면 학교 행정직 같은 경우에 이제 4시 반 퇴근 혹은 4시 퇴근도 있기 때문에 워라밸은 좋을 수가 있어요. 야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조금 얼럭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야근을 오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공무원에 대한 이제 정보가 전혀 없었던 분이라면 지금 얘기를 듣고도 아이고 헷갈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게 공무원이 다양하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시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은 천천히 찾아보면 됩니다. 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특정직 공무원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대통령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공무원을 생각하면 이제 급수를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죠. 몇 급 공무원 뭐 이런 게 있죠. 1급 공무원, 뭐 5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소개팅에 나가서 이제 몇 급 공무원이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원래는 이제 5급인데 9급이라고 했더니 뭐 까였다. 그 나중에 이제 그걸 사실 알고 나서 여자분이 후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 지어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이제 경력직 공무원이 있고, 이제 비경력직, 특수경력직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있는데 경력이 인정되는 게 경력직이고 경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게 특수경력직인데, 이게 뭐가 있냐?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 있고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사실 보통 공시생들은 이 두 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무직이라는 건 뭐냐? 이 정자, 정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그 뽑히는 사람들이 정무직입니다. 자,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대통령 임기 몇 년입니까? 5년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수 경력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 기간, 이게 정년퇴직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특수 경력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별정직은 좀 별도로 이제 정해서 이제 뽑는 공무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종류가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별로 일반적이진 않아요. 뭐 국회 비서관이라든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우리가 급수를 따지는 공무원을 바로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직, 일반적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1급 공무원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대통령은 급수를 따지지 않고 급수를 따지지 않는 공무원이 여럿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급수를 따지지 않는데 경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이고요. 이분들은 경찰, 소방관, 교사 등등이 있습니다. 최소한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하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특정직 공무원은 구분할 줄은 알아야겠죠. 물론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뭐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각각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찰, 형사님이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관처럼 간부 시험이 있고 이제 9급에 해당되는 순경 공채가 있는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수가 없고 특별한 직급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순경, 경장, 뭐 경사, 경위, 이게 이분들의 직급인 거예요. 경위. 그 시그널에 나오시는 분이 이제 경위죠. 직급을 좀 알고 있으면 이분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고 또 체력도 본다는 점. 하지만 필기 시험 커트라인이 낮아서 뭐 이렇게 많이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경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이제 교통 경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업무가 나한테 맞는지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경찰 분들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20년도부터 국가직화가 되어서 여기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특정직 공무원인데 이제 지방직이었던 거죠.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명 정도 되고 소방관은 한 5만 명이라서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경찰이 적으면 좀 치안에 이제 공백이 생기죠. 요새 인력이 여기저기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제 공무원 많이 뽑으면 또 여론이 좋지 않죠. 딜레마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소방도 이제 간부 시험이 있고요. 뭐 공채 시험도 있고, 이것도 체력이 이제 중요하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체력은 기본적으로 시험 대상이라는 점이 일반직 공무원의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래도 약간 사무직과 그런 차이가 있는데, 물론 소방직이나 경찰도 그 내근직이라고 해서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약간 수당이나 이런 게 또 차이가 있고 본연의 업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일단 현장 느낌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아까 전에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르치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죠. 다만 요새 이제 MZ분들이 좀 많이 선택은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은 교육공무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교육공무원은 이제 방학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제 교사가 되려면 별도의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실제로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뭐 기간제 교사 이런 일을 할 수는 있죠.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외무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특정직 공무원인데, 이분들은 이제 시험이 이제 뭐 외교관 후보 시험 이게 있고, 또 이제 외무영사직은 7급 시험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룰 내용은 없는데, 약간 본인 관심이 외국, 외국어, 그리고 해외 이런 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직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자, 검사, 군인, 뭐 국정원 이런 분들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해당이 되고요. 물론 뭐 이제 검사는 이제 로스쿨로 가죠. 군인이 하고 싶으면 이제 사관학교를 들어간다든지 또 아니면 부사관이 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군인 우대가 주요 토픽 중에 하나죠. 지금은 현역 입영되는 병력도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국정원 같은 경우는 매년 공채 시험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금 스페셜하죠, 국정원. 제가 옛날에 봤을 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추가 가산점이 붙는 자격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고려도 해봤는데, 근데 이것도 좀 체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일단 패스했습니다. 이제 힘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공무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물론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좀 다 알려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다양한 루트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직 또 뭐 이제 직배원도 있는데요. 일단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과 함께 이제 일하는 이제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군무원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조금 이제 모순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특정직이라는 건 원래 뜻이 이제 특정한 분야, 그러니까 특별히 정해져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면 특정직인데, 이런 특정직은 대부분 직급 체계가 일반직 공무원처럼 1급에서 9급 이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특정한 분야죠. 이제 군대에서 관련 업무를 하니까 그 특정직은 맞는데, 이분들 직급 체계가 일반직 공무원처럼 9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헷갈리실까봐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자, 이제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채용 공고가 지금은 통합됐는지 모르겠는데, 뽑는 곳에서 각각 별도 모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우리가 공군이 있고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국방부가 따로 있어서 어디 군무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근무하는 곳이 달라진다는 게 중요하죠. 지금도 시험 과목이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행정 공무원 급수보다 시험 과목이 적고 쉽다
라는 게 이제 보통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옛날에 어디서 보기는 했는데 이게 5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 단계 아래로 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뭐 대우는 5급 대우라면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 세간의 평가는 그랬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 삼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인처럼 좀 이제 발령지가 여러 곳일 수 있다라는 점이 단점이고 또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것도 단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무원 시험도 한번 제가 보려고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문제 난이도가 확실히 일반 행정 같은 급수보다는 좀 낮긴 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계리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공무원 중에 하나겠죠. 자, 이건 이제 지방우정청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이 지방우정청 공고를 봐야 합니다. 이 계리직 공무원의 이제 특징이 뭐냐? 옛날에 이제 시험 과목이 3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4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컴퓨터 일반이라는 다른 직렬에서 안 보는 이제 시험 과목이 있는데 이게 조금 적성이 안 맞는 사람들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사실 대부분 뭐 암기랑 이해력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라 내가 다른 시험은 좀 떨어지지만 요거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통 2년에 한 번씩 뽑고 그리고 계리직하는 업무가 약간 그 보험 영업 약간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조금 더 정보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집배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무원은 거의 없는데 가끔 있어서 추가를 했고요. 대부분은 이제 경력 경쟁 채용으로 뭐 이제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뽑는 게 많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은 이제 택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차라리 우체국 같은 그런 행정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추가를 했습니다. 자, 요 정도 이제 보셨으면 공무원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고 내가 몰랐던 부분도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사실 그걸 인지하기만 하면 되는 게 이제 오늘 목표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고 싶다거나 공무원을 노리고 있는 분들은 물론 시험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공무원이 적합할지도 그냥 시간 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사실 공시생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경쟁률이 적은 곳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합니다. 자, 오늘은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